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국립암센터의 2017년 암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율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필수로 준비해야 할 암 치료비, 그래서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최저 보험료로 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2탄인데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강의와 관련해서 또 이슈 체크 시간에 토크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물론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너 암보험 하나 갖고 있어? 라고 많이들 안부 물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을 더욱더 저렴하게 폭넓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암보험 가입에 제대로 보장받는 진단비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미 시중에는 수많은 암보험들이 이미 판매가 되어 있었고, 또 더 이상 어떤 암보험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도 하지도 않았던 일들인데요. 보험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암의 종류도 다양해지듯이 암보험이 이번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도 보장을 많이 받는 쪽으로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암보험 가입 제대로 보장받는 진단비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암 생존율은 이미 70% 이상 돌파를 했고요. 2015년 암 통계청의 암 등록 통계 지수를 보면은 암 유병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암 갑상선이나 이런 소외감에 대해서는 자주 검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병되고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10년간 생존율, 5년간 생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 기술이나 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약 개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암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제 암은 더 이상 이제 사망하고의 리스크를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남자, 여자별로 발병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위암과 폐암이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암, 간암, 전립선, 그리고 갑상선, 방광, 생식기 같은 암이 많이 걸리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순으로, 난소암 이런 순으로 좀 발병률이 순위가 이제 남성, 여성과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데요. 이제 주위에서 암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암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보면 암 생존율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갑상선암이나 전체 남녀 구분지어서 보면은 위암이나 이런 식생활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대장암이나 위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암에 대한 이제 생존율인데, 보시면 점차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에 대해서 암의 위암,
대장, 갑상선, 폐암, 유방,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암들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구분을 짓고 또 보장 금액을 낮추고,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발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험회사가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생존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대별로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 능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30, 40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어요. 그럼 위암에 걸렸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마만큼 진단작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위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을 하고 거의 2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병에 대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힘든,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든데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암을 진단받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진단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점들을, 이런 리스크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암보험의 필요성, 물론 암보험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고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디든지 암보험은 뭐 TV만 보더라도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싸다고 좋을까 아니면 비싸다고 좋을까, 어떤 암보험이 좋을까 보면은, 암보험 필요성은 당연히 말이 필요 없이, 글쎄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만성질환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암은 진단보다 치료가 걱정이다. 암은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90% 이상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암이 있지만은, 또 암의 종류, 암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암은 단어 하나지만은 우리 몸 어디에나 손톱이나 치아만 빼고 나서는, 머리카락이나 그거 빼고 나서는 모든 곳에 암세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이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생식기암 구분 없이 최대 7천에서 6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암 같은 경우는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 대장 전망내암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다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데, 이것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유사암, 이런 생명에 지장 없는 선암 종류들도 요즘 이슈죠. 1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1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10% 정도뿐이 유사암을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요즘 유사암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린 뒤에 요즘에는 전이나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정 시 1년 후 면책 없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특약들도 있거든요. 이 특약 굉장히 좀 좋은 특약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홈쇼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만 보면 와 싸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시 보시면은 2천만 원 가입 기준이에요. 2천만 원. 이 보험의 모든 특약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비쌀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알뜰형 상품들의 최저보험료, 최저한급 기준을 보면은 보통 30에서 한 40% 정도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일반암 기준으로 딱 평가를 봤을 때도 저희가 이게 특정 상품만 직역한 건 아니지만, 여기 A회사, B사, C사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7개 회사를 나열을 해서 비교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이런 비교는 물론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들어가면 가격들이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지수가.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최대 1억까지 보장을 해주고, 유사암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재진단암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 보험의 상품의 그 최저암 기준 보험료는 30세가 28,340원 정도 되고, 60세가 54,100원 정도 되는데, 요즘 암보험 나이대 보면은 대형사 중심으로 보면 보통 1,000만 원당 30대가 만 원이 넘는 꼴이 되거든요. 보시면 다 만 원 이상이 되죠. 2천만 원만 했는데도 4월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인데, 암보험이. 그래도 이런 알뜰형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럼 이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질병후유장애가 다 없어진다 했지만 그러면 아직 왜 남아있냐? 물론 묘수가 좀 하나 숨어있죠. 20%부터 보장합니다. 3%부터 보장하는 게 아니라 20%부터 80%까지 보장하는데 5천만 원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아이템 넣으면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는데 위를 뭐 절제를 했다. 전면 절제를 했다 하면은 50% 후유장애. 난소를 2개를 절제를 했다. 그럼 50%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여기서 2,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진단암 최대 3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리고 최저보험료로 암진단비 1억, 기본암 6천에 유사암 제한 4천 해가지고 소외감 제한, 생식기암 제한해서 1억까지. 생식기암 포함된 거는 6천만 원까지 해서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이대질환비도 여기서 써있진 않지만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3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술비,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있죠? 생식기암은 6천만 원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 부분 절제 같은 거 했을 때, 여기 밑에 모든 부분이 나와 있네요. 전 절제했을 때 50%.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뭐 치매 이런 것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 있고, 당연히 사망 연계가 엄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의 거품을 뺐고요. 그리고 저해자환급형이기 때문에, 저해자환급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은,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납입기간 내에 그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물론 손해보험 적립금에 따라서 그 해지환급금이 좌우되긴 하지만 아예 해지환급금이 납기에는 없지만은 납기가 끝나면 100%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보험료는 30-40% 저렴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 그리고 납입면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납입면제. 암이라든지 암에 걸렸는데 물론 6천만 원, 1억 받으면은 굉장히 큰 돈 받고도 보험료를 당연히 충분히 낼 수 있죠. 고마운 보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고맙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식기암까지 6천만 원, 그리고 생식기암에 걸렸을 때는 6천만 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최대 그 특약을 넣었을 때, 그리고 일반암이 걸렸을 때 생식기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1억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 1억. 증권 하나에 1억까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로 그 보장이 되고 있고, 유사암, 아까 말했던 갑상선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생명의 지장 없는 암은 1,000만 원. 진단 시부터 바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30대 질병 수술비도 400만 원, 2대 질환 수술비 있고, 가입 연령이 중요하잖아요. 폭넓게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네요. 그리고 5대 납입 면제가 들어있다는 특징. 우리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80% 후유장애 시, 그리고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저 플랜으로 한번 그냥 대충 구성을 해봤는데, 암 같은 거 한 3,500만 원 정도 늘 수 있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하고 뇌졸중도 당연히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기본 담보로 아주 저렴하게 몇백 원 안 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유사암 1,000만 원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재진단암도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항암 치료나 수술비나 직접 입원 일당도 500에서 그리고 입원 일당도 1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30대 질병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특약을 다 가져가면은 좋겠지만, 이런 암보험의 상품들의 특징은 특약의 구성을 좀 폭넓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난 암만 가져갈래. 암 가져가면서 내가 생명보험에만 특약이 있기 때문에 뇌출혈만 있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부족했는데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억까지 넣으면 내가 너무 비싸네, 원래 자체가 보험료가 싼데도 비싸네 생각이 드시면은 3,500 아니면 6,000 이런 식으로 담보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20년 납이 아니라도 25년, 30년 납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폭넓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암보험들 한번 더 준비하시거나 추가하실 분들한테는 꼭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런 종류의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암보험을 저렴하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김성중, 이성렬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인데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2탄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2대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수술비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술비를 왜 준비해야 되냐, 나는 진단비가 이미 있다, 또 실손보험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비 담보가 도대체 뭔지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성렬 전문가님. 네. 이 수술비 담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험사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월요일 날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의 이 담보를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은 1에서 5종에 대한 수술비 담보가 들어가 있고요.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 21대 질병수술비, 등등 30대, 좀 세세하게 나눠서 이제 그 손해보험에는 수술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을 때는 생명보험은 딱 정해진 걸로, 그냥 1종에서 5종 사이, 1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데요.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담보별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더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수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을 넣었는데 내가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 그랬을 때 뇌혈관 질환 수술비, 또 그 안에는 또 21대 질병 수술비도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또 관열 수술비도 해갖고 해서 이제 받는 그런 이제 담보가 있는데, 이 수술비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훨씬 더 수술비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수술비 자체는 손해보험이 워낙에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생명보험보다는 훨씬 더 수술비 담보 하나만으로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이게 어린아이, 저희가 자녀들 같은 경우, 25세,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뇌혈관 진단이나 심혈관 진단 같은 경우는, 허혈성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아무리 많이 넣으려고 해도, 어저께 바뀐 거를 좀 따지게 되면, 네. 지금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는 어제 전까지는 500만원까지밖에 안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1000만원까지는 넣어준다고 하지만,
이 보험료 자체가 수술비 자체하고 이 진단비 자체의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항상 이 수술비 담보가 내가 얼만큼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예,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자, 보험증권 안에 수술비 담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예. 수술비 보험,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약을 구성한 보험들, 물론 과거에 이제 수술비 플랜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과연 사람들한테 왜 인기를 끌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수술비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으로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험들이. 이제서야 뭐 재진단암이나 2차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최근 보험들 말고는 과거에는 이제 거의 다 일회성에 끝났는데 일회 진단자금만 받고 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 완치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굉장히 2번, 3번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노안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한쪽하고 그리고 후발 수술 이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안 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예. 과거에 한 7, 8년, 9년, 10년 전에 보험들 보면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생명보험 쪽에 종수술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보장이 됐지만 손해보험에 이렇게 수술이 발달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쩌면은 꼭 보험 특약 중에 필요한 담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술비 같은 경우가 예. 지금은 이제 보험사들이 워낙 손해율 같은 걸 많이 봐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입원 일당을 많이 넣으셨어요. 입원 일당이 뭐 하루 입원하면 뭐 30만 원, 40만 원도 이제 넣으신 예.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업계 누적이라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합쳐서 이제 하루에 7만 원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도 지금 2억 정도까지밖에 보험회사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예. 2억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좀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맥시멈을 좀 계속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비도 언젠가는 이렇게 많이 넣으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비는 일회성인데 반해서 수술비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앞서서 김성중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성일 전문가님, 앞서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술 이 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손해보험사 쪽이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지금 요거에 이제 밑에 좀 자막에 좀 뭐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생명보험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나 뭐 허혈성 질환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수술이라 그래서 1에서 5종까지 해서 이제 종수술비로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뭐 몇몇 회사는 뭐 1,00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회사가 좀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표로 보여드리는 건 손해보험이에요. 예. 손해보험일 경우에 만약에 지주막하 출혈 수술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에 들어가는 수술이잖아요. 요거 같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 수술비와 뭐 21대가 여기 200만 원 들어있고 32대가 3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요게 또 이제 관열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거고요. 뭐 19대 질병 수술비 다 종종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수술비 담보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뇌혈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만 받은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다 더하시게 되면 4,230만 원까지 수술비, 그러니까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술비 하나로만 4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종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가입을 했느냐.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셨으면 그냥 300만 원만 받으시는 거고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한 번만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진단비는 딱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으시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는 뭐 실손 의료비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진단비도 넣고 수술비도 넣고 뭐 질병 후유장애인 운전자 보험까지 이렇게 합쳐서 가입을 많이 하는데 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꼭 수술비를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실손보험이 있는데 수술비를 꼭 넣어야 되나? 어차피 병원비 나오지 않냐? 네, 맞아요. 하지만 수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시술과 수술도 있겠지만은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바로 회복되는 수술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치질 수술이나 맹장 수술 우리 흔하게 주위에서 보는 뭐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들 보면은 일단은 이를 뭐 2, 3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시간적 할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반드시 발생해요. 실손은 병원비만 내주거든요. 근데 우리 또 항목 중에 보면 의료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비급여나 급여 항목 포괄수까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치질수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되고 치질수 같은 거 한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럼 급여 항목에서 대부분 보장이 되거든요. 비급여는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해요. 실손 적용 못 받으세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한 30만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수술 특약을 1개 가지고 있으면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고, 2개 가지고 있으면 30만원짜리를 30만원이 남게 되고, 3개 가지고 있으면 60만원이 남게 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단한 수술이든 아니면 큰 수술이든 그 수술비 특약은 반드시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수술비도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험에서 보면 가장 많으면 좋은 담보 그리고 어깨에서 누적을 잡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보면 어떤 거냐면 뭐 후유장애, 그다음에 입원 어깨 한도 10만 원, 7만 원. 그리고 수술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좋은 담보인데 그런 담보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점이 있죠, 반드시. 두 분의 전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수술비도 이제 담보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이제 그 어깨 누적을 이제 지금 계속 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수술비 자체가 이제 시술도 그 신기술로 이제 인한 시술은 또 수술로도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수술비에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술비는 그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제 주위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했을 때 딱 만들어 온 것만 딱 보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항상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암이 필요했을 때는 암보험이 얼마큼 들어가 있으며 암이 걸렸으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살면서 암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허리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시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보시면서 나는 그럼 증권에 수술비가 얼마큼 들어있지? 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지금 이제 보면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표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보험료가 아니라 이제 뭐 수술을 했을 수술 경우는 비용이요? 이제 얼마 정도가 좀 나오느냐 이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좀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옆에 맨 끝에 보시면 편도염 수술, 그러니까 아기들 때 저도 했지만 애들 때 편도염 수술을 조금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의 종수술로 해서 보험료가 수술비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이건 수술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뭐 이제 급성 신우신염이라 그래서 또 이제 애들도 많이 걸리는 이제 수술이죠. 그럴 경우는 33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어르신이 되시게 되면은 또 인공관절 수술비, 또 인공관절도 넣으시는 경우도 생기시고 하시게 되면 이 수술비를만 보셔도, 이렇게 간단한 수술 하나 했는데도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예를 들어 어린이가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그 편도선 수술을 할 때는 어린이는 다인실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병실을 좀 쓰는데 5월 7월부터는 뭐 2, 3인실도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는다고 하지만
그 1인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료가 상당히 비싸세요. 그럼 2박 3일 입원한다고 해도 병실료 하나만 해도 한 5, 6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자체가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런 외적인 돈으로 나가는 것도 다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수술비 보험을 잘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을 받아보니까 시술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술과 수술의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김성순 전문가님. 예.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큰 차이점인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시술 같은 거는 사실 치료와 수술을 종합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 시술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고 수술은 절개 또는 절제 또는 환부를 개방하는 오퍼레이션에서 개방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술인데 쉽게 해서 칼을 대면 수술이고 칼을 안 대면 시술이다 이렇게 구분을 질 수는 있지만 칼을 대지 않고도 좀 중요한 수술, 위험한 수술도 잘 해내지 않습니까? 예, 수술의 그 의료 장비나 수술의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내시경적이나 사실 뭐 내시경을 하다가 위 용종을 떼내면 이거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거든요. 그리고 복강경 내시경이나 이렇게 환부를 전부 다 개봉하지 않고 아주 조그마한 구멍만 내서 천자를 해서 내시경으로 뭔가 수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담보의 특약에 대한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이 올해부터는 관열적, 비관열적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두면서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겨났냐면요. 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럼 수술하려면 오픈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주파 열로도 그 종양이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이 얻어냈어요. 종양을 제거는 했지만은 과거에는 열고 했던 거에 지금은 열지 않아도 하는데 똑같은 수술 코드거든요, 약관에서는. 그럼 이걸 주냐 마냐 이렇게 보험사 손해보면서 이거는 수술이 아니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관 코드에 맞지 않냐, 제거 술 아니냐 이런 분쟁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감원은 작년, 재작년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쟁을 하면 지금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시술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아예 시술에 대해서 분류를 관열, 비관열적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고 생명보험에서 이제 종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점을 안 두고 포괄적으로 이제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이렇게 열거주의거든. 뭐 수술할 때,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되고 생명보험 같은 종에 일종의 뭐뭐뭐 쫙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술 또는 수술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부분에 예를 들면은 요즘 허리 같은 거 좀 안 되는 신경 차단술에 성형술 할 때 이렇게 살짝 그 꼬리뼈 천자만 하고 시술을 하거든요.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뿌려주는데 그것도 손해보험에서 그 비관열적 수술에 척추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딱 언어는 딱 맞거든요. 근데 약관을 보시면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시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과 시술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자산을 선택할 때는 생명보험의 종수술하고 손해보험의 수술 종류를 같이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직전에 약관들을 좀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보험들을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설계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 이런 전문가들이 계신 겁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100%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술비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월요일 날은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항상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좀 표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A 보험사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요즘은 보험사가 그 손해율 때문에 최저보험료라는 걸 좀 많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 보험료 예시표를 보시게 되면 남자가 20세부터 40세까지는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최저보험료 25,000원입니다. 원래 원 보험료는 10,000몇 천 원밖에 안 하지만
모든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보험사는 요새는 25,000원 이 금액을 받아야지만 이 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 하지만 남은 금액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세 같은 경우도 남자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 뭐 여자는 뭐 27,000원 정도밖에 좀 안 하시는 상당히 좀 저렴하죠. 그래서 이 지금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어떠한 보험사에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꼭 손해보험 쪽에 하나, 그리고 생명보험 쪽에 하나, 그리고 꼭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만 넣으실 경우에는 단돈 10,000원, 15,000원 미만, 그 정도밖에 40대 기준으로 여자는 한 12,000원, 남자는 한 13,000원 정도밖에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해봤자 한 4만원 정도, 4만원이 안 되시는 금액으로 충분하게 수술비는 가져갈 수가 있으십니다. 김성준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의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보험회사들이 이런 수술비를 사실 더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막 50대, 요즘에 40대, 30대 막.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묘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과자가 1,000원 하던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도 1,000원인 과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용량을 줄인 거거든요. 그만큼. 아무래도 약관이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보험의 기능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타먹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금액을 그 속에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이제 뭐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늦으시니까 미리미리 좀 체크도 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보험을 드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반드시 수술비가 적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이었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지금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문자로 들어온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1587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61세 여성입니다 하셨고요. 6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실비와 진단비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성렬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61세시고 6년 전이시니까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좋아진 게 유병자 실손이 많이 나오셨죠? 요즘 아주 모든 보험사가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그동안 실비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 요즘 너무 많이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요즘 또 실비는 단독으로 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유병자 같은 경우는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보험료 차이가 조금 좀 많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실비는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보험료는 한 6, 7만 원대 실비만 가입을 하셨을 때 그 정도 되시는 거고, 자기 부담금은 건강하신 분하고 좀 틀리게끔 30%의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담보, MRI나 그다음에 도수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 세 가지 담보는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진단비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이든 그다음에 수술비, 입원 1단까지도 충분하게 다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시니까 그 보험사에다가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험사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험사 대비 또 이제 보험료가 조금은 똑같은 담보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사로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예, 건강체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지만 가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보험 2개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갱신보험이고요. 예. CI 보험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보험료도 비싼데 계속 갱신되면 보험료도 너무 많이 인상될까 싶고, 예. 그리고 CI 보험이라는 게
보통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주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셨어요? 전화드렸거든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50대 중반인데요. 50대 중반이시고요. 네. 2014년도에 가입한 2건의 보험이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도 좀 4년 동안이나 잘 납입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의무는 없으셨어요? 가입할 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있었거든요. 예, 오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께 혹시 들고 가도 될 만한 보장이 괜찮은 보험인지를 좀 여쭤봐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 하나생명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또 삼성화재 건강 파트너 보험을 2014년도에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20년 납이지만 또 3년 갱신으로 특약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요. 문진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갱신형이 많은데 보험료가 많이 오를지 지금도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험이 2개 있으신데요. 네. 하나생명하고 삼성화재 2개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삼성화재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이제 보험료가 11만 7,400원. 근데 갱신 한번 되셨을 거예요. 네. 예, 작년에 갱신 한번 되셨을 것 같은데. 전 몰랐어요. 네? 전 몰랐어요. 갱신된 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네. 예, 갱신된 거 모르고 그냥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 계시는데. 네. 보험사에서는 꼭 무조건 대구로 우편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네. 제가, 내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올랐는가라는 것도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사망이 1억 원 있으시고, 이제 여기 안에 실비가 있으세요. 예. 이제 실비가 있으신데, 여기 안에 또 암하고 뇌출혈이고 뇌졸중은 없으시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는데 예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뇌출혈로밖에 가입이 안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뇌출혈하고 급성신경쇠 각각 있으신데 이게 이제 다 갱신형 담보세요. 그럴 경우는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 뇌졸중 담보는 없으시거든요. 보험이 2개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네.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약을 드시거나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타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별로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 없으시고요. 네. 그럼 다행이시고요. 이 보험은 제가 좀 말씀을 정확하게 좀 어떠한 해답을 좀 드리게 되면 네. 시간 내셔서 삼성화재 지점을 찾아가셔갖고요. 네네. 아니면 이걸 가입한 당시에 설계사님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면 그분을 부르셔서 네. 여기 안에 실손 의료비, 그러니까 실비보험 아시죠? 실비보험 병원 가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 예, 거기에 이제 실손 의료비하고 주계약만 남겨 놓으시고요. 네.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빼십니다. 다 해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 해약을 하시는 거죠. 암도요? 예, 부분 해약을 하시면 네네. 이 보험은 그냥 실비보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실비보다는 그나마 좋으신 실비세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옛날 실비가 더 좋기 때문에 옛날 실비보험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 요 안에 담보, 갱신형 담보. 제일 많이 오르는 담보가 암하고 뇌출혈 급성신경쇠하고 입원 입당. 요런 게 제일 많이 오르시는 거예요. 네. 3년마다. 그러니까 요 담보는 그냥 삭제를 하십니다. 부분 해지를 하시고요. 네네. 이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비만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예. 실비만. 네.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은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 CI는 지금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요것도 제가 좀 이제 4년 정도 되셨는데 네. 요건 2가지세요.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거 내가 끝까지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감하게 해지하고 그냥 연금으로 갈아탈 것이냐라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되시는데 네. 요거는 내가 요거를 그냥 연금식으로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네. 여기 안에 지금 주계약이 5천만 원 있으십니다.
네. 요것도 이제 하나생명의 그 지점을 가시게 되면 네. 최저 2천만 원, 이제 회사마다 틀리지만 2천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2,500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험료는 반 정도가 밖에 안 나가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또 특약으로 수술비하고 그 입원 특약이 있으신데 요것도 갱신형이시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삭제를 하시기 좋으세요. 삭제를 하고 좋으시면 그럼 나는 보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뭐 20년 갱신짜리나 30년 갱신짜리로 보험이 충분하게 그 20년 100세 만기보다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뇌졸중 담보를 꼭 집어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급성심경색하고 암,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술비 담보, 그리고 내가 입원 일당이 필요하면 입원 일당까지 해서 네. 그 3,000까지 해갖고 만드셔도 네.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한 반 정도는 줄여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반 정도 줄였다고 해서 그 나머지 반은 생활비로 쓰지 마시고 네. 그 어차피 지금 계속 납입했던 보험료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줄여드렸다고 해서 생활비로 쓰지 마시고 이 나머지는 내가 계속 보험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축을 하시던가 네. 지금 5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5년 납이나 7년 납, 뭐 길게는 10년 납까지 해서 연금으로 이제 나머지 금액은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방법이십니다. CI는 이게 중대한 질병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가 별로 잘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빨리 발병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CI를 연금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권해드리진 않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해지하고 그 뭐 연금으로 준비하는 거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거를 최저로 그 줄인 다음에 요거를 계속 유지하느냐라고 그 잘 생각하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십니다. 예, 승재님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김성중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신지 들어보십시오. 네. 네.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 잘 해주셨고, 제가 살을 좀 붙여드리자면은, 살을 붙이기 전에, 이게 4년 전에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셨어요? 네, 아는 사람인데요. 아는 분이 와서 좋다고 그냥 가입하신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죠. 네. 물론 보험 상품이 뭐 안 좋은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해주셨던 거고.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뭔가 의심이 되는 갱신보험료, 전부 다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CI 보험 가입하셨는데,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혹시 이 5천만 원 정도를 나중에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상속의 그런 의미가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 의미 좀 있으세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긴 하는데, 여기서 CI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다 또 한 번의 옵션을 준 상품이에요. 그 크리티컬 릴리언스라 해서 뭐 중대한 암 0.5mm 이상의 침윤 또는 침착 있는 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이 포함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신부전 간 폐지나 5대 장기 이식 또는 심화 화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보험 5천만 원 중에 80% 또는 50%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만약에 그런 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험금을 미리 주겠다. 그 대신 나중에 사망할 때는 조금 주겠다. 뭐 이런 뜻인데, 물론 그런 질환이 걸리면 납입 면제를 해주는 좋은 특약이 있고, 만약 물려주실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지고 있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고, 만약 진짜 상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필요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성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비 최저만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보험마다. 50대 중반이라고 하시면 실비만 하시더라도 한 5, 6만 원 사이가 나가실 것 같거든요, 삼성화재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줄여도 5, 6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상해 사망하고 뭐 후유장애는 당연히 가져가시고요. 옛날 그 약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해 사망을 뭐 3천이나 뭐 5천 뭐 이런 식으로 최저로 넣을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제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후유장애나 이런 건 갖고 계시고 진단자금 같은 게 다 갱신형인데 많이 오르실 확률이 있어요. 그 나이가 이제 6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강의했던 그런 저해지환급형이나 알뜰현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준비하시면은 보장을 좀 굉장히 좋게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전문가님들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예, 고민 좀 더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로 만나봤습니다. 벌써 보험 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